인사이트를 키우면 합격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이트 상황 판단 성인경 강사입니다. 저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인사이트, 다시 말하면 시험을 관통하는 통찰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PSAT와 같은 적성 시험의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왔던 그 내용에 집착해서는 그 다음번 문제를 풀어낼 힘을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2026년도 7급 PSAT 대비 저의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데뷔를 해서 2025년 현재 벌써 10년차 강사고요.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기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시다시피 좀 이름 있는 데서만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대학 특강도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특강이 제 입장에서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PSAT뿐만이 아니라 뭐 NCS 특강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뭐 고등학교 NCS 특강까지 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은 사실 뭐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을 펴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피셋 인싸의 통하는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시리즈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저는 고득점 수험생, 그것도 5급 공채에서 3차 면접 전형까지 경험한 굉장히 흔치 않은 강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지상과제가 PSAT일 수는 있어도 PSAT만 합격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 7급 공채만 한다고 하더라도 3차 면접 전형까지 최종 합격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형까지 갔다 와봤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최단기간에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결론은 1차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1차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2차 시험 공부 왕창 하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를 또 마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인사이트 상황 판단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처럼 인사이트가 좀 남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 시험을 갖다가 물론 이제 강사이기도 하지만 이 시험을 잘 아는 강사 입장에서 내려다보고 설명을 드리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봐야 그냥 저의 자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 성인경의 그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으로 또 이 PSAT를 또 경험을 해서 고득점 합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그 본고사 성적은 대단히 좋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성적이 그만치 됐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꾸준히 노력한 끝에 이제 그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PSAT를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독보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출 변형 문제라든지 추론력 이런 콘텐츠들은 저만 보유하고 있고 저만 강조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 기출, 대응 기출, 뭐 수정 기출 이런 이제 기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해가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 스스로 제가 좋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 수강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제 인상 깊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험이 좀 생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수월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법학 전공자니까 여러분들께 좀 이제 손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수강 후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4080 특강이라고 하는 그 특강의 수강 후기인데 그 4080은 이제 40강으로 80점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강의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요 강의 듣고 80점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내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압축적인 특강을 듣고도 굉장히 이제 고득점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또는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하고도 답을 낼 수 있는지를 좀 이제 강조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마음 급하게 막 달려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풀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올해 시험 치고 나서 이제 바로 올라왔던 이제 수강 후기인데, 사실 뭐 이번 시험 뭐 좀 쉬웠다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수강생 중에 96점, 100점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이제 96점 받아가지고 이제 되게 본인도 놀라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수강 후기를 올려주신 모양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주구장창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것이다. 요게 이분도 이제 보시기에도 상황 판단을 관통하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이트 상황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근거 찾는 시험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고 또 난해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만, 특히나 내가 잘 떠올릴 수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습득을 해서 체화를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표현에 집중해서 근거만 찾으시면 돼요. 그 근거만 찾으시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 표현을 적혀 있는 그대로 읽을 줄을 몰라서 우리가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 강의는 동일한 이야기를 2달마다 계속 반복을 해서 체화한 그런 방식의 강의가 아닙니다. 매번 그 강의마다 컨셉이 있고요. 그 컨셉은 당연히 시기별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제가 좀 강의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좀 이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1차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이제 고득점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2021년도 또는 2024년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연도는 사실 난이도가 약간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2021년도랑 24년도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수대에 따라서 언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 푸실 때 시간 재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시간 재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뭐 푸는 족족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만 주어진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험에 뛰어드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재지 말고 일단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진입 시기를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 판단, 특히나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문 읽기, 조건 파악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게 기반이 되어야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체계를 먼저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을 좀 길러 드릴 거고요. 그렇게 그 글들을 보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줄글이랑 법조문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퀴즈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 방법론을 제가 형식적, 기술적, 도식적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형식, 반복되는 형식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력으로,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이 아닌 요령,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형식적, 기술적, 도식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강의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9월에 석 주 동안 연이어서 할 강의가 입문과정 추론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PSAT와 사항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장으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능력, 다시 말하면 추론력입니다. 사실 이것만 되면 후속 강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문장으로부터 정보만 잘 끌어내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장들을 잘 읽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문 과정, 이 시즌 맨 처음에 이제 그런 문장 읽는 연습부터 제대로 해놓고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별도의 특강이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맨 앞에 입문 과정으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을 할 거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름이 전략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에 집중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떠한 형식에 집중을 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공략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수험생 성인경이 가지고 있는 총 3가지의 공략 방법을 가지고 그걸 계속 가지를 쳐 나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집중 강의는 퀴즈 편인데요. 상황 판단에서 가장 이제 골머리 썩히는 이제 그 분야가 이제 퀴즈죠. 그래서 그 퀴즈 문제들만 모아서 해결을 좀 해볼 건데요. 민경채부터 입법고시까지 난이도를 좀 이제 천차만별로 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드리는 이제 그런 강의니까 퀴즈 고민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강의고,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실전편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급 기출문제, 7급 기출문제 각각의 세트를 총 8세트로 제가 좀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도를 선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좀 풀어보셨으면, 꼭 좀 풀어보셨으면 하는 이제 그 연도를 선별을 해서 그 연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실전 하이엔드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사실 이 모의고사가 대단히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연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공부를 한 그 기출문제가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던가요? 생각 안 납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 제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리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요, 저 기출 문제 패러디해가지고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가지고 아무리 연습을 해봐야 시험장 가면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연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연상되지 않으면서도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그 사고는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실전 연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특강으로는 찐막 치트키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선기출 모의고사 총 4회분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꼭 좀 풀어보셨으면 하는 총 100개 문항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실전 시험처럼 이제 해결을 해보고 또 관련 기출 문제 제가 붙여드리니까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규 커리큘럼이고요. 특강 2가지 말씀드릴 건데 잠깐 언급을 했었던 4080 특강 제가 이제 3월 달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면 약간 좀 이제 7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약간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까 수강후기 보셨겠지만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합격하는 분들이 뭐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입문부터 심화까지 올인원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압축적으로 다루는 강의이기 때문에 뭐 시작이 좀 늦었거나 아니면 리마인드를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강 하나가 변형편. 이게 또 저의 시그니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변형 기출 문제, 수정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수정 기출 문제는 뭐냐면 그냥 기출 문제예요. 그냥 기출 문제인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약간 좀 빈틈이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그 빈틈을 다 메워서, 다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최신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재구성을 한, 그런 게 이제 수정 기출이고, 변형 기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컨텐츠인데, 이 수정 기출과 변형 기출이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의 대단히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고, 특히나 이제 기출 문제를 하도 돌려가지고 기출 문제의 정답이랑 뭐 풀이 과정 이런 거 다 생각난다.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 틀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틀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농담인 거고, 하여튼 저런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이제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봤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으면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이제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안내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각 강의에서 쓸 교재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인문 과정에서 쓸 추론편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으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표현을 언제나 동일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상황 판단 영역에 나오는 그 문제들을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그 유형 안에서만 사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형을 누가 나누는 겁니까? 출제자가 나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출제자는 나눈 적도 없는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고를 하면 사고가 갇히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과는 관계없이,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법조문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에서 나오건, 퀴즈에서 나오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표현은 동일하게 읽어내면 이제 정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교재이고 강의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의 강의를 듣고 언어논리 성적이 올라간다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재 그리고 강의 좀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에서 쓸 전략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험생 성인경의 전략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제 저의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한 그런 책인데, 수록된 모든 문제를 이중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 기출 문제의 정답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답으로 가는 과정이 대단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어떤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자꾸 그 내용에만,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에 대응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고득점자 인사이트 엿보기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설, 요런를 이제 실어놓은 이제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 강의에서 쓸 퀴즈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퀴즈 문제만 모아놓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입법고시 문제까지 사실은 이제 일부 실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강의니까 역시나 이중 해설 해놨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책이랑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공부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성 시험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제공하는 그 문제 풀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대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보실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로부터 내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서 시험장 가서 적용할 것이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강의니까, 교재니까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 쓸 교재 이름이 지참편입니다. 가져가시라고요. 시험장으로 가져가시라고 지참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개 문항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출 문제까지 모두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잘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시험장 가서 후루룩 보고 시험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교재이니까. 네, 저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연락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